유튜브를 찍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꺼낼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결과물을 제가 두고서 두 가지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경마를 좀 더 대국적으로 쫄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를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워진 것 같고요. 제 스스로도 일요일날 경마가 끝나고 나가지고 약간은 이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충격이 컸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경마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요. 새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난주 1호 경마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토요 경마에서는 잘 됐었습니다. 토요 경마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았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그 반대의 현상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 주 절치부심했습니다. 말로만 절치부심을 한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절치부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이제 6월이 됐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수율을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예상가대로 비교해 봤을 때도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결과가 안 좋았지만 다시 한번 뛰어보겠다. 파이팅 있게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 좀 길게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요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지난주를 거울 삼아서 신발끈을 고쳐매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뭐 고스톱 쳐가지고 얻어냈던 18년의 예상가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편성의 자신감은 확실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번을 잡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아주 한 방에 한 큐에 정답들을 유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굉장히 좀 잘 맞는 경마일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실바 이성재 최시대 바이오리듬이 다시금 돌아온 주간이고요. 최시대 기수 같은 경우는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자, 토요일 날 잘 풀렸던 좋았던 기억 오늘 금요일에서 다시 한번 풀어나가면서 일요일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따가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요, 아래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있는데요. 누르시면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공지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1경주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1경주부터 한번 힘차게 들어가겠습니다. 거리 1300 국산 육군 앞말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합지의 강력한 충만은 4번의 아름다운 날들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팔려 나가는 경주인데요. 당일 현장 가시면 4를 놓고 48막건이 깜빡이 6번 하이텐션, 11 승리 예약 요 정도에서 이제 배당판 자체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이 1번의 만보시대는 일단 이번 경주까지는 뛰는 걸 보겠습니다만 얘는 조만간입니다. 예, 이거 만들어 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 이름 하나는 집어 넣어 주시고요. 일단 요번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4번의 아름다운 날들이 자 3착승으로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착차 없이 계속해서 아쉽게 3착을 했던 마필, 한 번은 선행을 나갔고 또 한 번은 지난번에 취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쉽게 3착에 두 번을 머물렀던 그런 마필인데요. 마무리 조기를 다실바가 하길래 다실바가 기승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실바는 이 성실워드에 올라가 있었죠. 미리 선 이야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번 아름다운 날들에는 승훈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뭐 3착 승군이고요. 가야만 되는 승부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4번의 아름다운 날들은 일단 1경주 중심으로 기점으로 좀 세워놓고 가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자, 5번의 킬레이스는
선행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이제 발주도 원활하지가 못하고 모래도 맞고 뭔가 이제 결정타가 안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준비 기간하고 상태를 비례한다라면 그렇게 당장 손대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외곽의 8번의 성실월드도 일단은 뭐 안 될 거는 없는 게 김어수에서 신윤섭 그리고 다실바로 등짝 자체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2주 동안의 조개 완성도 자체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좋았던 마필이 8번의 성실월드입니다. 그래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요번 경주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9번의 매직쇼라는 마필인데요. 자, 매직쇼가 원래는 데뷔전을 김호수가 준비를 하다가 기소가 교체가 됐었죠. 그때 이제 차성현이가 올라갔었는데 초반에 크게 늦바라고 후미권에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뒷심 자체를 보였는데 이 뒷심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발을 하고 뭘 했던 거를 다 비교하고 감안을 하더라도 9번의 매직쇼가 보여줬던 그 정도의 끝걸음이라면 이거는 분명한 경쟁력이 좀 있겠다라고 느껴졌고, 자, 요번에 적임인 김호수가 다시 기승을 했고, 무엇보다 조교 상태가 마음에 듭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차하면은 9가 마지막에 감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빵수가 있기 때문에 자, 9번의 매직쇼를 가장 먼저 후차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나의 승리 예약도 물론 뭐 지난번 경주에 힌트 없이 갑자기 뚝 들이대가지고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안 될 게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선두권 외곽에 갖다 붙이는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크리스톨라이트의 자마들 자체가 한번 발동이 걸리는 게 어려울 뿐이지 발동만 걸리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마필도 이제 안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1경주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4번의 아름다운 날들 중심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경주고 9번의 매직쇼에게 1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주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11번의 승리 예약 이 녀석도 주목은 꼭 필요하고요. 48 마건은 한 수가 되면 가져가겠습니다. 한 수가 되면 가져가고 아니라고 한다면 뭐 4대가리 놓고 앞에 가는 11나 뒤에서 올라오는 9 요 그림을 그려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주를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가 1400 국산 육군 경주 오늘 금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해서 바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가 1400m 레이스. 자, 추천 경주인데 기복 마필들이 대다수죠. 될 만한 마필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안쪽에 1번의 커먼 글로리는 지난번 경주 1번 게이트 안쪽에서 선입권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근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대들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모래를 맞고 안쪽에서 따라가면서 그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요번 경주를 또 다실바 안장까지 끌어올리면서 강력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번의 커먼 글로리도 이번 경주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번의 테오타는 2주 만에 서둘러 나오긴 했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의 부경 트리플인데 4번의 부경 트리플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 한 방으로 딱 까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최고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서강주가 그냥 외곽에서 편안하게 풀어주다가 마지막에 뛰면 분명히 더 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주 김길중 마방에서 서승훈을 콜업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마필 같은 경우는 전개 자체가 자유로움이 있죠.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상대 마필들 자체도 좀 비교적 약한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4를 일단 기둥 중심으로 놓고 때리자 이겁니다. 4를 놓고 꼬랑지에서 붙이는 막건이 중요한 경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입에서 올라오는 5번의 월드 태양이 있겠고요. 얘도 이제 11번을 뛰어서 단 한 번의 내용을 못 보여주고 지난번 경주에 3착을 했는데 기본 근성이라든지 능력은 뭐 가지고는 있지만 워낙 좀 결정타가 없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데뷔 전에 인기 모으고 깨졌던 6번의 제이드 팰리스. 자, 투하나 엔드 서브 자마기 때문에 중장거리 갖다 놓으면 더 뛸 그랄 마필이에요.
근데 데뷔전에서는 경주 페이스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죠. 올라운드 원 그리고 희망타요. 예, 요런 마필들이 선두권 자체를 너무 빠르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었죠. 안쪽에 있으면서 뭔가 걸음이 좀 갇히는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었던 마필이 6번의 JD 팰리스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뭐, 10번의 일루전은 매번 그 정도, 11번의 강서 지니어스, 얘는 늑발만 고치면 조금 이제 띄워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데뷔 이후에 조교 자체는 가장 마음에 들 정도로 상태는 올라와 있지 않느냐. 비록 이제 부담 중량 57이지만, 늑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안쪽 게이트, 지난번처럼 1번보다는 차라리 외곽이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말이 열하나 강서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4를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면, 많은 구멍수를 가져갈 수 없는 경주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추천 관심 경주. 4번의 부경 트리플을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자, 상태도 좋고 서승훈 등짝 믿어볼만 하지요. 자, 꼬랑지에선 6번의 JD 팰리스를 가장 먼저 1순위를 읽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강서 지니어스, 요것도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략이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오버랩 월드 대항인데 4를 놓고 압축을 해서 딱 3방의 막건으로 좀 선명하게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3경주 거리 1400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봉마필들 간의 접전구대 편성인데 일단은 2번의 슈퍼더문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를 통해서 완전히 검증이 끝난 것 같아요. 어떤 검증이었냐면 모래에 대한 검증이죠. 자, 사실상 5월 2일날 선두권 외곽 전기를 펼쳤을 때는 원사이드하게 왔는데 지난번 경주 선입권 안쪽에서 전개가 조금 우당탕탕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주 안쪽을 뚫고 나오면서 깔끔하게 입상을 때려냈던 마필인데요. 자, 요번에 이제 부담 중량은 56.5로 늘어났지만 조교 때의 완성도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슈퍼더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빠르게 성장을 해나갈 마필이기 때문에 2는 놓고 가는 기둥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3번의 차강 트리플이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능력이 터질 듯 한데 4월달 경주 터졌는데 지난번 경주 아무리 승군전이라고 해도 별로 탐탁치 않은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자, 요번에 이제 거리가 늘어났는데 과연 요번 경주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겠느냐. 선행을 가면 좀 더 유리하기는 한데 선행을 가기에는 일단은 만약에 선행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압박 자체가 있을 경주죠. 외곽이 11의 불의 통치도 좀 순발력이 있고 8번의 용암 블랙도 갖다 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라면 포지션 자체는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곽이 7번의 팀 서프라이즈, 코리아노코스에서는 뭐 꼴찌를 했지만 일단 이마필 자체가 또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센 놈들하고 뛰어왔어요. 3월 7일 날 에이스 아이하고 뛰었었고요. 4월 6일 날 유니언 챔프하고 뛰었는데 유니언 챔프가 보셨다시피 승군전에 깔끔하게 지난주에 입상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보기 드물 정도로 완전한 깡바락 추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싸우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올라올 수 있는 빵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52kg의 가벼운 무남 중량 해볼만한 또 편성을 만났다고 보기 때문에 7번의 팀 서프라이즈는 깡바락 추입이라고 하더라도 요번 경주 밑줄을 쳐 주셔야 되는 말이고, 자, 외곽의 열하나 불의 통치는 늘어난 부담 중량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얘는 데뷔 초반에 기본 능력은 검증이 끝나 있단 말이고 계속 바닥을 쳤었죠. 상태가 안 좋았다가 지난번 경주는 먹을 거는 없지만 놓고 때리자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선두권 외곽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전개가 나와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에 끝걸음도 전혀 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잘 나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요번 3경주는 예, 2번은 슈퍼도머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공략을 하자. 자, 2번을 중심으로 이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자, 7번의 팀 서프라이즈와 11번의 불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봐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두 마리 쪽에 포커스를 잡고서 자, 공략을 하고 싶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선행마가 하나 걸리면 뭐 최강 트리플 그 정도인데, 아무래도 한 수 부분을 좀 현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는. 하여간 3경주는 2를 놓고 때리자. 그리고 7, 11하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4경주로 가겠습니다. 4경주거리 1200 국산 5구는 오늘 금요일 메인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메인을 중후반부에 두지 않고 요거 4경주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2주 정도 정말 깊게 계속 기대를 해오고 노려왔던 마필이 여기에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초의 고민도 할 것 없이 메인으로 들어가자. 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안쪽에 1번 로드 투 파티. 예, 얘를 놓고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얘가 만약에 외곽 게이트에 걸려 있었다라면 오히려 나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출발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어서 외곽을 감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근데 얘는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휴양을 한번 갔죠. 작년 11월 달에 골절이 있었어요. 골절이 있었단 말인데 골절의 부분은 회복이 되면서 능력을 보여주는 말들도 있지만 아예 충분히 씌워놓고서 언제 또 골절이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싸먹고 나가는 말들도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고서. 왜냐하면 이 골절이 난 말들은요 또 골절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1번은 로드 투 파티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형으로 말을 만들고 나온 부분이 있고 워낙 상태 자체가 지금 얘가 국산 5군에 있지만 4군 말하고 견주어 봐도 걸음이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자, 다시 1번 게이트 어떠한 전개를 펼칠지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 제발 늦바라지만 말고 안쪽에 갇히지만 말아라. 그러면 얘는 저는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봉 마주의 그 로드2 시리즈들이요 갈 때 소문이 요란하게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이 다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뭘로 걸어야 되느냐, 복으로 배당이 없으면 쌍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쌍으로 때려야죠. 1번 로드2 파티는. 그래서 1번 로드2 파티를 밑줄 치고 놓고 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이제 4번은 소우굿이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고체원증, 더위를 먹었던 마필인데, 출전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능력은 원톱이잖아요. 능력 자체는 가장 인정이 되고 있는 마필이고, 편성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마필이 4번은 소우굿입니다. 여전히 말 상태도 좋고, 준비 과정도 나쁘지는 않아서 이 정도 편성에선 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행가죠. 5번의 킹파이터. 지난번 경주에서 제이가 조금 느슨하게 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을 갈 거면 초반부터 갔어야지 중간에 뺏어가지고 선행을 갔기 때문에 앞이 무너지는 그런 빌미를 또 제공을 했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들이댈 가능성이 있죠.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의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전략의 마필이 이 외곽의 10번의 매직 11 이글만큼 이겼고요. 이용락, 서강주 이런 등짝들 결과물을 내왔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는 홍락이가 너무 이제 소극적인 말몰이였다. 서강주가 좀 편안하게 타면 외곽에서 묻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제가 판때기를 보아하니까 뭐 4번에 소굿이 빠지면 뭐 만세를 부를 수는 있겠지만 소굿이 2착하는 그림 1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1을 한번 쌍으로 우리가 놓고 사보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추천 관심 경주. 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자, 1번의 로드2 파티를 중심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상태 좋고 짱짱한 복귀 이전 완전히 텐션 자체를 하이 텐션으로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자, 1번을 저는 쌍까지 놓고 때리겠습니다. 꼬랑지에서는 뭐 얼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압축된 막건으로 가겠다 말씀드리고 5경주로 가겠습니다. 5경주 거리 1600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페이스는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느리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입 성향을 띠고 있는 마필들이 빛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지난번 경주 인기를 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실바가 타야 된다. 1번의 스타파크를 두고 드렸던 말씀인데요. 일단은 잉그란디어 자마가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필이 이제 결정력은 없지만 꾸준한 강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 말이 그동안 승부를 했었을 때의 패턴을 보면 정말 곱게 안쪽에서 타가지고 마지막에 버티고 들어가는 그런 걸음을 보였던 말이어서 아마 얘가 인기 2위 가지 않겠습니까? 대끼리 맞거나 팔릴 텐데 전개가 중요하다. 예, 그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 마벨 드리미가 이게 보면은 얼마 안 됐죠.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2월, 올해 1월 3연타를 때렸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승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정도윤이 안장이고 얘는 추입으로 올라오는 말이고 직전 경주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회복세된 걸음을 발휘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라 5번의 마벨 드리미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고 자 6번의 포스비 위두유 전형적인 중장거리 결통입니다. 직전 경주의 3착은 사실상 거리가 아쉬웠던 3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플라잉 더칸을 놓고 적중을 드렸는데 포스비 위드유가 막판에 거의 따는 걸음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진겸이가 올라가 있고 오아시스 블루의 그 눈물, 아쉬움을 이번 주에 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번의 포스비 위드유. 이거는 뭐 능력상으로도 그렇고요.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 한 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반수 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7번에 돌아온 삼소는 직전 경주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포화주로 운 좋게 발주 좋게 나와서 선행 가서 갖다 꽂힌 건데 승군전에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인데 과연 김혜선에 탔다라고 해서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안 팔리는데 10번의 디스웨이는 조교가 너무 좋아요. 조교가 많이 좋아요. 데뷔 초반에 단거리에서 김호수가 댕 받아가지고 한번 쌌던 말인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잠수를 때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조교가 너무 좋아졌다는 그 측면 하나만 봐서도 얘는 가져가 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터뜨리면 이제 페이트인데 자 교통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6번 1번 단순히 대길 막건으로 갖다 때리기에는 1번의 스타파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습니다. 매력이 그렇게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6번의 포스비 위드유를 중심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상태 좋고 능력까지 겸비한 말이죠. 6번을 놓고 이제 공략을 들어가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번의 마벨 드림이 10번의 디스웨이 자, 두 마리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공략을 들어간다라는 점이죠. 어차피 1도 뒤에서 와야 되고 그 5나 10도 뒤에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는 5번이나 10번 쪽으로 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게 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5경주는 6대가리 놓고 마무리하면서요. 자, 6경주로 갑니다. 네, 금요경마 세 번째 추천 경주를 준비한 6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800 혼합 4군입니다. 앞말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추천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추천 경주를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일단 뭐 경주마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개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편성 요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이제 맞춰줘야 메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요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에 간신히 버티고 들어갔었던 1번의 키노브 드래곤 뭐 팔리는데 애매합니다.
뭐 전개가 안쪽에서 잘 풀리면 뭐 그대로 또 빨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정말 힘겹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개가 조금만 틀리면 얘도 이제 날아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4번의 브라운 펠컨이 직전 경주에서 왔죠. 뭐 능력을 발휘하면서 마지막에 싹가만 올라와가지고 왔어요. 말은 좋아요. 근데 과연 얘가 이제 연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이때 5월 16일날 편성이 앞이 불안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레이저 그릿도 날라오고 뭐 키노브 드래곤이 안쪽에서 들어갔던 경주였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분명히 이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질주 열정은 매번 그 정도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6번의 레이저 그릿, 8번의 다이아 그릿, 이성인 마주가 두 마리를 꺼내 들었는데 껍데기로 봤을 때는 6번의 레이저 그릿이 낫고 또 등짝도 다실바고 다이아 그릿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쪽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긴 한데 얘도 너무 이제 결정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주 자체가 마지막에 싹 다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7번을 더 노미네이트도 안 되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지금 아방 입장에서도 1600을 한번 갖다 쓰고는 있지만 안말 경주고 뭐 앞선이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능력을 확실하게 검증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상승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이번 경주에서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7번의 더 노미네이트도. 자, 그러면 돌고 돌아서 뭘 놓고 때리느냐. 10번의 에이스아이입니다. 10번의 에이스아이. 자, 12주 만에 3개월 만에 출전했지만 별다른 질병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 루나 스테이크스에서 출전했을 때 너무 실망감을 안겨줬죠.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고 종반에는 거의 뭐 시동을 껐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이마필도 레볼루셔너리에 잠하고 중장거리에 탁월한 말이고 거기에다가 데뷔전부터 이제 입상을 때렸단 마필 아니겠습니까? 데뷔전을 따라갔고 2월 달에는 선행 갔고 그리고 요때는 선두권 외곽에 붙였고 전개적으로 이제 전천후예요. 앞에 갖다 붙여도 되고 뭐 따라가도 되고. 자, 52kg의 부담 중량인데 상현이가 마무리 조교 때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상태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쉬었다 나오니까 약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전개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은 뭐 선행마가 특출나게 없는 경주인데 이게 전개를 알고 들어가면 좀 더 힘을 주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그만큼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뭐 선행은 2번 아니면은 3번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 7이 붙겠죠. 그리고 그 바로 외곽에 10이 붙겠죠. 거리적인 손실을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00km대의 앞말 둥침하고 주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자, 6경주는 추천 관심 경주입니다. 10번의 에이스아이의 상태가 많이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뚝심도 있고 회복세가 뚜렷하다. 거리 경쟁력 충분히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800의 경주의 거리인데 7번의 더 노미네이트도 상승세, 10번의 에이스아이는 한번 상승세가 꺾였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10번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풀어나가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7경주로 갑니다. 7경주가 1600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둥은 있어요. 그 기둥을 잡고 한 방 딱 때리면 되는 경주입니다. 자, 기둥은 일단 지금 팔리는 말들 3파전입니다. 2번에 캡틴 다이아도 최근에 워낙 잘 띄워주고 있고 기세가 좋고 여차하면은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캡틴 다이아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전 취소가 됐었던 4번의 미스터 울프도 특히 뭐 승훈이가 준비하다가 지금 다실바가 올라가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딱히 마필 자체 하자가 있거나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5월달 경주에서도 선입권 안쪽에서 끈끈함을 발휘했던 마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번하고 4번이 일단 되던 안 되던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놓고 갈 말은 지난번에 캡틴 다이아한테 깨졌던 벌교 마술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벌교 마술사에다가 원더풀 구름을 이제 한 방을 쳤는데 이때 배당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8배인가 7배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멀로가 좀 더 발빠르게 발동을 걸렸다라면 충분히 오고는 남았을 텐데 거리적인 계산을 기수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4코너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야지 아니면 좀 더 참다가 나가야지 그거에 계산해서 깨진 것 뿐이지 말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멀로가 다시 한번 2주 동안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고요. 상태 좋습니다. 요번에 좀 더 빠르게 앞에 갖다 붙이면 대가리까지는 무난하게 와줄 것 같습니다. 6번 벌교 마술사. 9번의 블랙 스피드는 뭐 지난번에 편성이 좀 인정이 안 되고 감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거 안 팔릴 텐데 10번의 라이트 챔프. 이게 지금 안말 경주에서만 2번 이기고 이번에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말이 좀 변했어요. 변한 느낌이 있습니다. 매번 그 정도 바닥만 치고 변중만 올리던 말이 4월달 경주, 5월달 경주에서 속된 말로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앞에 갖다 붙이면 하는 순간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편성은 강하지만 뭐 배당이니까 가져가 볼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6번의 벌교 마술사는 인정입니다. 직전 경주 판단차고 아쉬움 이번에 말끔하게 씻어낸다. 6번을 중심으로 놓고 가는데 일단 뭐 2번의 캡틴 다이아와 4번의 미스터 울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번의 라이트 챔프 요 안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후반부 경주기 때문에 최대한 환수 쪽에 신경을 쓰면서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럴 경주도 말씀을 드리고요. 8경주로 갑니다. 네, 8경주거리 1200 국산 3군 경주 금요일 날의 마지막 경주이자 마지막 추천 관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경주까지 좀 야무지게 갖다 때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판때기에서 보시면은 선행마가 많아요. 1번에 본다이아도 그렇고요. 2번에 로드스타도 그렇고 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또 외곽에는 또 4번에 서던조이나 8번에 오픈스카이 이런 말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 자체가 좀 상당합니다. 자, 지난번 경주 가벼운 부담 중량을 달고 편안하게 이제 안쪽에서 선행 가서 돌렸던 1번의 본다이아 여전히 말은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지만 않으면 한 바퀴를 또 돌릴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한데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부중이 늘어났고 생각보다 1번의 본다이아가 선행이 아니었을 때 따라갔을 때의 경주 결과물에서는 약간 못 미치더라. 그 점이 이제 실망적인 부분이죠.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1위 선행 갈 걸로 딱 믿고 때렸는데 옆에서 2가 넘어가거나 8이 넘어가거나 7이나 11가 압박을 해버린다라면은 이 그림 자체가 좀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본다이아는 인기 1위로 팔리겠지만 축으로 가져가지는 않겠고요. 자, 이번에 로드스타는 오히려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외곽에서 선두권 뭐 끝까지 버티면서 마지막까지도 끈끈한 걸음을 발휘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모준호가 이번 경주에서 크게 의식만 안 하고 선두권에서 좀 앞쪽에서 모래만 안 맞추고 타면 얘는 경쟁력이 있죠. 얘는 뭐 안 될 게 없죠. 이번 로드스타는 3번의 논스톱2T는 페이스가 너무 빨라졌고 4번의 서던조이도 매번 그 정도고 자, 여기에 이제 6번의 스타들은 부중을 좀 타는 말이기 때문에 55.5는 다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뭐 누가 봐도 얘잖아요. 승리 매직킹이 무조건 뭐 대가리잖아요. 이거는 뭐 컨트롤러, 태왕신기, 뭐 플라잉칸 뭐 이런 말들하고 뛰어왔단 말이고 거기서도 인기마로 팔리고 입상을 했던 말이니까. 근데 이제 다리 쪽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휴양을 갔다 왔어요. 그 여전히 이제 부담 중량 57로 좀 무거운데 주행자 검사 때 보면은 여전히 건재함은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교의 완성도가 얘는 원래 조교를 세게 했단 말이에요. 조교 자체는 무진장 세게 했단 말인데 지금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놓고 가지는 않겠고요. 자, 그러면 뭐 외곽의 절대 보스도 매번 그 정도만 뛰고
오픈 스카이는 마차가 너무 엷은 말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누구냐? 이게 5번의 라운바이브맨. 제가 지난번 경주에 라운바이브맨을 놓고 했는데, 라운바이브맨은 초반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죠. 말이 문제였나? 이 말을 본 내가 문제였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동안 라운바이브맨이 보여주었었던 2월달의 경주력, 그리고 3월달에 태왕신기가 선행 가서도 선두권 외곽에서 붙였던 경주력, 이런 걸 모두 다 감안을 하더라도 자, 일시적인 마필의 문제였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2주 만에 상태가 이상이 없으니까 마방에서 서둘러 쓴 거고요. 또 이성재 같은 케이스가 이런 마필도 파이팅이 또 있어요. 선두권에 바로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1이 가고 2가 붙이면 여기서 외곽에서 아마 8이 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오는 요 정도의 전개죠. 한 4-5번째. 예, 4-5번째만 타면 저는 경쟁력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전 경주 라운바이브맨이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장이었다. 요번에 말을 재정비를 하고 나왔고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요번 경주에서 얘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관심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라운바이브맨입니다. 네, 요번에 AS 확실하게 들어가는 경주. 말 상태 좋고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1200 또 적정거리에 출전했기 때문에 1400보다 오히려 1200이 좀 더 나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금요일에 마지막 경주이자 마지막 추천 관심 경주는 5번 라운바이브맨이 간신 마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앞이 무너지면서 나올 수 있는 배당까지도 한번 기대를 걸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좀 더 확실한 예상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만나 뵙는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토요일 예상에서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